어,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태풍 용시다. 참으로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뭐 늘 그렇듯이, 특별히 방송을 할 의미도 찾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중생들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과 의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제 직업이 좀 약간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도 있다라는 것을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 이익 창출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국민들 눈높이가 있고 취향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는 이 소리만 해대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달가워하겠습니까? 또 젊은 청춘들이 저의 이 느린 말투와 답답하리만치 천천히 이야기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채널 돌리죠. 압니다. 다 알고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채널을 개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활이 넉넉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쪽으로 그쪽으로 이익 창출 쪽으로 제 성격이나 이 취향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어쨌거나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오늘도 방송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었고 어떤 노트에 필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빈소리입니다. 그냥 생각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몇 마디만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패턴은 늘 비슷비슷할 거예요. 듣기 싫으시면 그냥 채널 빨리 돌리시면 되고요. 어떤 깊이와 의미를 찾고 싶으시면 또 제 이야기를 들은 것도 과히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치, 사회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사실 저도 듣기 싫고 저도 이미 지칠 정도의 정치, 사회 이야기를 매스컴이나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이미 지침이 지났죠. 제가 이야기하는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야기 후반에 제가 이제
또 할 이야기도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다시 또 이렇게 국가가 돌아가는데,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 시스템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이거는 이미 한계를 지났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예지 능력이 또 있는 사람들이고, 좀 약간 좀 특별한 사람이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그렇죠. 좀 촉이 좀 빠르다? 그 정도로 왔나? 해두죠, 뭐. 선견지명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 뭐 그리 이렇게 특별하게 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뭐 제가 TV는 거의 안 보고 유튜브 방송만 거의 보는데, 가끔씩 그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가고 TV 뉴스 틀어놓고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죠. 밥 먹고 식사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보고 듣고 하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뭐 그동안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쳐가는 과정이고, 또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고, 뭐 그러한데,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쳐질까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가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데 제가 감히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다, 이 몸이 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다 경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하고, 감봉을 하고, 사퇴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변하기 힘들 거예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 또한 연극이에요. 본성이라 그러죠, 본성. 그 아주 오랫동안 박혀 있는 그 습과 그 정신 상태는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공산주의 마냥 그냥 막 사형시키고 쏴 죽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좋아지죠, 조금.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또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이거 사실인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그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막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해도 힘들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뿐이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도 스타트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누누이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끝났다. 라고, 한 10년 전쯤에부터 마르고도 않도록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었던 게 제3의 혁명을 부르짖었던 거고, 제3의 혁명을 성공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의식이 변하지 않고, 정신 상태가 변하지 않고,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제3의 혁명에 동조하는 척 연극만 할 뿐이에요. 소용없어요, 다시. 본래의 본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산주의는 부패가 없고 자본주의는 부패가 없겠습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부패를 안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나쁜 용어로 하면 이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자기들만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그냥 노가다말로 해 먹는 건데, 해 먹으면 그 해 먹는 만치의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늘 피해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뭐 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노가다판에 들어서 막노동이라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뭐 그런 판 아닙니까? 노동자로 전락을 하면은 그 사람 성격이 그 수많은 피해를 입고 정상이겠습니까? X로 시작해서 X로 끝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안 배웠어도 본인 이 무의식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거든. XS8, XS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물론 몸이 힘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자들만 탓할 수 있을까요? 의식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식혁명도 거의 완벽하진 못해요. 그것도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치더라도 그것마저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 물질 세상에는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공무원들이니 뭐니 뭐 지자체 무슨 뭐 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텔레비가 요즘 뭐 제대로 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것이고
탁상 공론. 뭐 정치만 그렇습니까? 이 노가다 이 계통도 전부 탁상 공론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킨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리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리킴을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이 어제구나. 어제 무슨 대기업이에요. 그냥 삼성이니 SK니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할게요. 좌우지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그 공사들 들어오는 거죠. 발주처는 대기업이고 항상 그 대기업에 1년 365일 일이 끊이지 않죠. 꾸준하게 있잖아요. 어제 거기 대기업에 이제 그 공사를 들어가는 업체 사장님한테 앞에 주자가 붙은 사장님도 있고 뒤에 주자가 붙은 사장님도 꽤 많고 그래요. 저희 같은 업체는 이제 하도급 업체니까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는 그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 말이죠. 저는 이제 비계 사업자 아닙니까? 아시바. 제 후배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꽤 많이 돼 있으니 대부분 후배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돈 욕심에 절대로 대기업에 하도급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꿈꾸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다 해본 사람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후배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 현장, 다른 현장 가서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그거라도 돈벌이를 하세요. 대기업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다시 돌아가서 어제 그 대기업의 발주처는 대기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사들이 많죠. 건설회사가 됐건 무슨 뭐 엔지니어링이 됐건 뭐 수도 없이요.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도 없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계를 이제 하도급을 주려고 가진 짓도를 다 해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직영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100% 직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직영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견적을 넣은 그 견적액에서 오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하니 종합건설이 됐건 주식회사 단종이 됐건 간에 길을 쓰고 개인 사업자, 호구 사업자를 찾아다닙니다. 인터넷 쇼핑도 하고.
물어 아름아름으로 어떻게든지 하동업자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하동업자 절대 돈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계산을 하고, 플러스를 하고, 또 플러스를 하고, 곱하기 1.5, 1.7을 해도, 2.2를 하던, 2.5를 하던, 절대 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긴 남는다 쳐도 몇 푼 남지도 못해요.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신경 쓰고, 콩 먹듯이 벗기고, 인간 취급 못 받고, 동물 취급이지. 동물도 그렇게, 자기 집 애완견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전관리 그냥 브레이크, 태클 걸어버리죠. 뭐 뻑하면 공사 스톱되죠. 안전교육 뭐 철저히 받아야 되고, 뭐 안전모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안전하고, 각반 차야죠. 저희 같은 비계, 공이나 비계하는 사람들은 X반도죠, X반도. 오리지널 X반도 차서 이 등에 딱 걸어서 안전규격에 부합되는 걸 차고, 왼쪽, 오른쪽, 뭐, 안전고리도 2개씩 차고, 뭐, 연장 차고, 못 차고, 그냥 주렁주렁 매답니다. 허리가 그냥 거의 맛이 갈 정도. 왜? 안전 때문에. 그냥 온몸에 주렁주렁 차요, 그냥.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죠. 또, 공사 허가가 떨어져야 공사도 시작할 수 있고, 또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냥 아웃이죠. 퇴출입니다, 퇴출.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아니, 한국 사람이, 여보세요. 저 아시바 1세대입니다, 아시바 아파트 20층, 30층, 옛날에 발판 없이 외줄로, 쌍줄도 아니고, 외줄로만 20층, 30층 매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안전고리도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에이 참고 가서 하지 뭐 일도 없는데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노예에서 벗어나지질 않고 이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대기업은 여태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뭐 따로 있는 기업 같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기업에서 까불면 말이죠. 바로 새우랑 차요. 한마디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괘씸죄. 괘씸죄에 걸려도 새우랑 채워버리냐. 여러분 깜빵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감히 권력한테 덤비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 니까지 그 죽이는 건 귀찮다, 귀찮아. 이 정도입니다. 꿈 깨십시오, 후배 여러분.
이제 저처럼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비계공들이 그 뭐 많이 당했죠. 대기업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비계공들이 당했고,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정말 미칠 듯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때가 됐는데도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전화가 와서 대기업이 어쩌고지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 그러면 전화 안 한다고 전화 끊어버려요. 대충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제3자, 4자, 5자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광고를 통해서 또는 아름아름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오히려 견적 보러 오라고 해놓고 주소를만 찍어주고 본인들이 어디 소속인지 어느 회사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별짓을 다 해요. 일단은 견적을 보러 오게 만들고 그제서 기름 떼고 가고 시간 할애해서 가면은 딱 현장에 도착하면 대기업 바로 옆이던가 근처던가 해서 인솔해서 가면은 대기업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들 명함들도 안 줘요. 왜? 본인들도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 어딜 전화해도 다 퇴퇴하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매스컴에서 이것저것 떠들어 대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또 함부로 대기업한테 뭐 시스템을 고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어요. 왜? 대기업이나 정부나 도끼는 개끼리니까. 오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한 거예요. 이게 다 경험이지 추측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경험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3의 혁명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 중국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매 수십 배 더 잘 살아요 거기. 빨갱이 아니에요. 우파 여러분들 그 이상한 얘기 그 나한테 빨갱이라는 사람들은 그 정신 상태가 거의 또라이 수준이.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혁명. 제가 찾아낸 것이 그나마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식혁명이죠, 의식. 그 선견지명이 있고 예지력이 있는 저로서는 뭐 제가 예지력이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뭐 도 닦고 어쩌다 보니까 송과체도 열려 있고 안 믿지 뭐 이런 물질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송과체가 열려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말 자체를 믿지도 않는 중생들한테 뭐 송과가 체제가 열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저만 미친놈 되지. 그 뭐 알겠습니까? 이 두 눈을 안대로 가려요. 몇 겹으로 가립니다. 제가 한두 번 테스트 해본 게 아니고 명상 중에 그렇게 하고 명상을 들어가면 이 송과체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많이 봐요. 그리고 예지력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눈이 열려서 이 눈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화관 가서 영화 관람하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앞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미래를 또 본 것도 있고 들린 것도 있고 또 대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3의 혁명을 부르짖은 겁니다. 지금 의식들이 그래도 꽤 많이 깨어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는 이렇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리돼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끝날 것입니다. 그 끝나 있는 세상을 저는 봤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에서 뭘 고치려고 자꾸 대들면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 생각이 똑같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쳐서 수리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고 꽤 그랬는데 해보십시오. 김정은이 김일성이 마냥 허구한 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사형시키고 막 별짓 다 해도 힘들 겁니다. 강력한 통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통제. 하다 보면 공산주의식이 되는 거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죠. 이제 와서 자본주의 끝물에 공산주의 끝물에 뭘 고치고 뭘 수리하고 이미 아닌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듣기 싫죠? 그만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좀 잔소리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